이제 지난주 거 채점을 하면서 이제 또 같이 공유 드려야 할 부분들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건 그래도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많이 건드렸어가지고 형식적인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다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최유 이용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정의라고 하면 그 정의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면 그냥 필수 키워드 정도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시장 가치라든지 최유 이용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우리 감칙 2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의들 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시국권 무슨 방법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쓴다면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진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최유 이용의 정의를 써라 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그냥 세트로 나오면 결국에는 최유 이용을 분석하기 위한 판단 기준 자체가 다 이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대안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 수익성 판단해서 최유 이용 결정한다. 요게 항상 세트로 움직일 수 있게끔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도였었고요.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유 이용 판정 기준인데 제가 이제 좋은 답안의 예시를 채점표에서 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도 이제 같이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판정 기준에 대해서 목차를 분설해서 서술하시는 경우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이제 최유 이용 정의 썼고 2번 판단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판단 기준이다라고 하면 물합 합체 4개죠. 물합 합체 4개인데 그래서 1번 물리적, 채택 가능성 2번 그 다음에 합리적, 합법적, 최고 수익성을 쓸 텐데 판단 기준 쓰면서 물합 합체 단어 4개만 해서 목차 잡고 끝. 여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단어만 이제 이렇게 4개 목차 잡아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또는 아니면 물리적 채택 가능성,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합리적, 수요가 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 서술을 쓸 거면 이러면 목차 분석하면 그냥 자리 늘리려고 했네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럴 거면 그냥 통목서를 쓰시는 게 낫고 나눌 거다 하면은 여기 답안에 써있는 것처럼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목차 나눠서 쓰는 게 되게 좋은 답안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요거 내용이 없고 물리적 가능성, 합법적 타당성, 영역 타당성 요것만 단어만 쓸 거면 나누지 마셔라. 그럼 그냥 통목차로 쓰시는 게 낫다. 줄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드린 내용이 설명 안 쓰고 그냥 단어만 쓸 거면 단답식으로 쓸 거면 목차로 나누지 마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제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제 우리 예시 답안에 써 있었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모든 답안을 항상 이렇게 너무 완전히 구체적으로 쓰기는 어렵죠.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것보단 얘는 이제 모범 답안 정도인 건데 그래 요거까지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포섭하는 건 뭐가 되겠느냐 한다면 이제 이것들은 좀 잘 썼어요. 이거는 이제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하 2층, 지하 10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요건 좀 잘 쓰셨는데 얘는 이제 그냥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만 쓰던지 그래서 얘는 이제 키워드는 수요인데 인근 지역에서는 상업용과 업무용의 수요가 있다. 이 부분이라도 이제 기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쓴 답안은 그럼 그냥 그거는 기준 그대로 복붙한 것밖에 없죠. 내가 판단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이제 법적 타당성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용적률을 검토하는 것 때문에 조금 너 이렇게까지는 안 쓴 답안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럼 이거에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쓰는 건 그래도 이제 건폐율, 높이에 대해서 언급 정도는 해주는 거죠. 아니면 건폐율 이 지역에서의 건폐 용적률이 몇 프로고 높이는 몇 미터다 라는 구체적인 숫자 정도의 제한 정도라도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 건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법적 타당하다 라고까지만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서술 기준을 한 번 더 복붙했을 뿐이지 내가 검토한 과정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서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놓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차는 나눠놓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1, 2, 3번은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1, 2,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 또 써놨네?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포섭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까 그 채택 기준에서는 판정 기준에서는 설명 안 쓸 거면 통목차로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는 이제 검토하는 거잖아요. 대안별로 다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통목차로 쓴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통목차로 쓰면 검토를 어떤 걸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목차를 분설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는 통목차가 아니라 물합을 좀 구분해서 서술해주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자료의 처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비단 이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산정을 해봐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그 공통자료는 맨 앞으로 빼서 먼저 서술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시답은 제가 목차를 가지고 온 건데 최고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대안 1, 대안 3 전부 다 토지 잔여법을 활용을 했었죠. 토지 잔여법을 활용하려면 필연적으로 환원율이 필요했는데 그 환원율을 에루드법으로 산정하게끔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환원율이 있어야 대안 1번, 3번을 검토를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답안이 이 환원율 산정이 대안 1의 하위 목차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대안 1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안 1을 판단해야겠다. 수익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율이 없네? 그럼 환원율을 산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구성이 된 답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부터 문제 분석 과정에서 문제 분석해서 참 최고 수익성 여기서 1번 1번에 1번 2번 소장법 요것만 잡아놓고 갔기 때문에 목차가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환원율 산정해야 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한 거죠. 여기서 토지 이제 NOI 구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원래 바로 토지 가치 구하는 걸로 넘어가려 했는데 넘어가려다 보니까 환원율이 없는 거죠. 환원율이 없네, 산정해야 되네. 그럼 여기 이제 2번으로 끼워 들어오게 된 걸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얘가 앞에 있으니까 에루드법 앞에서 산정했으니까 3번에서 그 에루드 똑같이 사용한다 라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사실 에루드라는 이 환원율은 1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3에서도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1번의 하위 목차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 에루드는 1번에서만 쓴다라는 논리로 그게 목차 구성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환원율은 앞으로 먼저 빼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안 1, 대안 3으로 넘어갔었어야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답안이다. 그래서 문제 분석하시면서 과목차를 잡을 때 과목차는 단순히 이걸 한다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 한다에서도 뭔가 세부적인 쟁점이 있다면 더 잡아놓고 근데 이게 앞으로 빠져야 되는 게 있다면 미리 좀 잡아놓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목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맞을까를 문제 분석 과정에서 다 고민하고 오시고 답안 작성에서는 정말 그 미리 짜여진 목차대로 논리적인 건 우리 내용만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에 대한 고민을 답안 작성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 과정에서 다 하고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안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목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논리적인 목차가 사실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목차 고민을 답안 작성 와서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숫자 내는 순서대로 목차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고 답안 작성 단계로 넘어오셔야 논리적인 목차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제를 처리 부분에서 여기 목차 공통제 처리로 들어갔는데 이건 환원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에루드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루드법의 공식은 우리 저번에 했었죠. 3방식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에루드법을 가지고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그 다음 종합 환원율 다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로 산정할 때 종합 환원율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산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환원율이랑 건물 환원율을 따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에루드 산식 중에서 우리 산식을 보면은 이제 LT 전체 V분의 2 곱하기 Y 더하기 LTV 곱하기 MC P 곱하기 SFF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SFF 요게 이제 에루드 산식이 될 텐데 여기를 우리 기본 환원율이다 라고 따로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 환원율은 기본에다가 토지의 변동률을 고려를 해준 거. 그다음에 건물은 기본 환원율에다가 건물을 고려를 해주고 따로따로 하면은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을 따로 구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산식이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실 거는 요 주차의 문제 4번에 환원율 에로드를 산정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는 그냥 환원율만 산정하면 되는 거지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을 때는 굳이 토지, 건물 나눠서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땐 그냥 종합환원율을 산정하면 되는데 토지랑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이 과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를 기본 환원율이다라고 부르고 여기 부분에서 따로 토지랑 건물을 따로 고려를 해줄 수는 있다. 에로드. 그래서 이 정도의 쟁점이 하나 더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치 추계랑 감정평가의 구분이다라고 써놨는데 목차 때문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일단 비가치 추계, 최유 이용 분석, 타당성 분석 전부 다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감정평가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지 얘는 최유 이용이 뭐고요. 그 다음에 저 개발 방안은 타당성이 있네요 라는 결론을 주는 건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평가사의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감정평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맨 처음에 개요 쓸 때 감정평가 개요 또는 평가 개요라고 쓰고 들어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쓸 때 그냥 개요 또는 그냥 방침 요 정도로만 써주시는 게 맞지, 감정평가 개요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 생각 갖고 채점에 들어가게 되면 좀 불리해져요. 감점이 된 것도 더 눈에 잘 띄게 되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감정평가 개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개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개요를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개요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개요를 아예 생략하고 넘어오게 되면 좀 생뚱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론에서 서론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개요가 실무에서 저 개요 부분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거가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론 없는 그런 글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개요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지 개요를 아예 생략하고 오라라는 건 아니다. 그건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리비의 처리인데 보통 이제 PGI 부분에서는 모든 수익을 다 합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PGI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제 관리비 수입이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 관리비는 보통 이 관리비에서 O2가 관리비의 몇 %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줄 때 관리비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PGI를 산정할 때도 필요하지만 O2를 산정할 때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PGR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 목차처럼 관리비 수입을 따로 보여주지 않고 보증금 운영인 지불 임대료 관리비 수입 통목차로 한 번에 써주게 되면 O2 가서 또 산정해야 돼요, 관리비. 그쵸? 관리비가 따로 얼마인지는 몰랐으니까, PGI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비를 따로 목차 잡고 들어가야 한 번이라도 더 계산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관리비 나왔다. 그럼 무조건 PGI에서 관리비는 따로 쓰고 보여준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계산적인 것도 그렇고 목차의 논리 구성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2번입니다. 2번에서 이제 복잡한 상식 목차 분설하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갖고 왔냐면 이거를 그냥 다 통목차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기말 지분 복귀가액 해서 6기 NOI 나누기 뭐 0.055 곱하기 0.97 빼기 3,500억에서 뭐 0.6 요거 1-P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는 원 이렇게 쓴 답안이 꽤나 많았어서 그런데, 일단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하는 산식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한 번에 쓰시게 되면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산식이 이제 길어지니까 우리 그 계산기 요 화면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식이 길어지면 앞에 산식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래서 항상 이런 계산식이 복잡하다, 이 답안 작성을 했을 때 한 2줄 정도 되는 산식이다. 그러면 그냥 한번 끊으세요.
그게 훨씬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계산 실수 때문만도 아니라 기말 지분 복귀 가액이다라고 하는 건 순매도 가액 빼기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라는 확실한 개념적인 한식이 있죠. 그러면 한 번에 보여주는 것보다 단계별로 이 개념들이 들어간다가 목차로 드러나게끔 써주는 답안이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무 숫자만 보고 달려가시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어떤 목차가 단어적으로 목차 제목에 좀 들어와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RR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NPV 분석은 그냥 내 개발 수익과 개발 비용 비교해서 그게 0보다 큰지를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IRR 분석은 수익률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률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은 요구 수익률보다 내가 원하는 여기서 산출되는 IRR이 더 크면 일단 그 부동산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부동산인 건 맞는데 근데 이때 항상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나의 이제 시드가 무한정일 때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보다만 크면 무조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 투자를 결정을 할 때 그 시드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 대안들이 내 요구 수익률 다 만족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살 수는 없고 그럼 그 중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 부동산이 IRR이 더 큰가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체 투자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지까지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IRR 분석을 했는데 그냥 율들이 여러 가지 시장 수익률에 대해서 주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언급을 해줘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뒷부분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한 부분인데 NPV, 그 다음에 IRR 분석 그게 이제 지표가 되는 건 맞지만 단순히 이제 그것만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거기에 대해 추가 의견을 조금 더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숫자가 좀 한정이 쉬었다. 그러면 숫자만을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 구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의미일 텐데 항상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쓸 멘트를 그냥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쓸 멘트에다가는 제가 요거를 넣어놨어요. 그냥 요거를 틀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분석 결과는 현 상태의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큰 요인. 이거는 이제 그 문제마다 다르겠죠. 이제 토지 타당성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개발 수익, 개발 비용 얘네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개발 수익은 분양가, 그 다음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건 건축비. 얘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량화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임대 수익이겠죠. 임대 수익을 기초로 현금 흐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기말 복귀가 이런 것들도 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제 임대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더 유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민감도 분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 몇 개를 정해놓고 그게 이렇게 바뀔 때마다 결과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보는 게 민감도 분석인데 그거를 좀 갖고 와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써주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틀 가지고 그냥 멘트 항상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NPV, IRR 분석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요소 포함해서 한 3-4줄 정도라도 짧게라도 쓰고 가는 습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최유 이용 분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에 대한 부분인데 최유 이용 분석에 대해서 토지채는 그냥 토지에다가 바로 건물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최고 수익성을 가져오는 그거 하나만 알면 끝이에요. 하지만 계량물 최 분석이다라는 건 단순히 지금 뭐 올릴 것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과 좀 덜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지채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 이유가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내 비용 대비 들어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성숙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요만큼 들여도 수익이 극대화돼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성숙도가 좀 덜 됐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철거 신축을 하더라도 거기 임대료가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도. 근데 비용은 과다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기간도 짧고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걸 유지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지체와 계량발체가 달라지는 이유다. 그거에 좀 집중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단순히 숫자가 크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좀 같이 보려고 가져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문제 4번인데 4번에 우리 4번에 환원율 산정하는 거 문제가 몇 개 들어갔었는데 이 EGIM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산식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EGIM이 조소득 승수죠. 조소득 승수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1-5ER, OER 경비 비율이죠. 1 빼기 5ER 나누기 EGIM, 요게 그냥 환원율 산식 자체인데 이거를 제일 많이 한 실수는 그냥 EGI 나누기 P는 환원율.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신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이게 여기가 변동되면 안 돼요. 환원율은 P분의 NOI다 라는 거는 픽스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P분의 NOI만 환원율이 될 수 있지 P분의 PGI, P분의 EGI 이건 절대 환원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P분의 EGI는 잘못된 답이고, 그러면은 이 P분의 NOI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사실 P분의 NOI라는 산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저게 P분의 NOI가 되느냐를 써놨는데 일단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일단 1 빼기 5ER 이거에서 EGIM 요거 한 게 P분의 NOI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그럼 일단 1 빼기 5ER은 두고 얘는 EGIM인데 EGIM은 P를 EGI로 나눈 게 EGIM이죠. 승수니까. 그러면 요게 EGIM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또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분수를 고치면 얘가 EGI 분의 P 1 빼기 5ER인 거죠, 지금. 요게 지금 그 산식일 텐데,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P분의 1 빼기 5ER 곱하기 EGI가 되는 거죠. 분자가. 그러면 EGI에서 경비비를 뺀 게 뭐예요? 경비 뺀 게 NOI죠. 요게 그냥 NOI인 거예요. 정리하니까 P분의 NOI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요게 그냥 조소득 승수법의 산식이다. 요걸 이제 암기를 할 건데, 그래서 근데 저게 왜 나왔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P분의 NOI라는 건 무조건 환원율 산식이 돼야 되는 거고, 요 산식을 쪼개보면 저게 P분의 NOI가 돼요. 그래서 이것밖에는 안 된다. 다른 산식은 없습니다. 조소득승수법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차 3주차 거 보면서. 제가 채점평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제 나한테도 해당하는 거는 좀 고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채점평에는 몇 개가 더 있어요. 같이 볼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써드린 거 있으니까 채점평 보시고 그다음에 표현 같은 것들은 거기서 좀 따오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